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주차죠? 네. 자, 2주차 접하는데 조금 더 느낌이 쉽게 와 닿죠? 이렇게 계속해서 머리 주파수 맞추는 작업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좋은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장 우리 1년에 학원의 커리큘럼 중에 중요한 이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머리 주파수 맞추는 작업에 들어가는 통영 모의고사입니다. 국토교육법률부터 시작해서 농지법까지 쭉 주파수를 맞추기 때문에 꼭 빠짐없이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꼭 와서 풀어보고 그리고 설명이 끝날 때까지 흐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잘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요.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 국토교육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용어. 용어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이와 같이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12문제 중에 꼭 다 들어가 있어요. 용어의 정의가. 그래서 국토교육 법률의 용어의 정의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도시군 계획은 네모 한번 딱 엮어야죠. 도시군 계획은 뭐와 뭘로 구분된다?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요것으로 구분된다. 맞는 내용이죠? 맞다. 자, 2번에 지구단위 계획은 네모 엮어야 되겠어요. 지구단위라는 말은 일부죠, 일부. 일부를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다, 일부. 일부가 키워드 동그라미 치고 특별시부터 시군에 있어서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맞는 내용이죠. 일부 이게 이제 중요하고 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네모 한번 엮어야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됐던 용어의 정의 중에 하나가 도시군 계획 시설의 정의.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말한다. 기반 시설 중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행정계획상 시설을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한다. 따라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가장 많이 이제 나와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도시군 계획 시설은 도시군 내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렇게 나오면 틀리죠. 이대로 나와줘야 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고치는 게 시험 문제 남아 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동그라미 4번에 국가계획 네모 한번 엮어놓고. 자,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해서 수립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계획이에요.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 자, 국토교통부에 수립한다. 또는 기획재정부에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수립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환경부에 수립한다.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국가계획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다. 쭉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 이렇게 국가계획의 정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맞는 내용. 자, 동그라미 5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강화의 동그라미 치고 건폐율 용적률 강화하면 무슨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죠. 건폐율 용적률 완화하면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강화의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여기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이걸 갖다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란 이 말로 바꿔야 되겠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관한데요.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 되어진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이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이다.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 일단 81번은 정답 5번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바꿔야 되고 자 82번 들어갑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정의가 광역도시계획의 정의가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지죠.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 뭐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같은 광역시 도시계획을 말한다 하면 틀려요. 광역시 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 즉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사이에는 제가 이거 꼭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자꾸 시험장 가야 됩니다. 요 삼각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자,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의 원칙적인 승인권자와 동일하고 수립권자는 직근 하급행정청이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 지정은 광역계획권의 지정, 수립 승인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수립 승인이다. 꼭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갖다가 둘 이상의 도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묶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도내에서는 도지사가 묶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시도에 걸쳤다, 도도에 걸쳤다 이렇게 되어지면 또는 세종시하고 저기 대전광역시에 걸쳐 있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시도에 걸친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정부에서 지정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겠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도내 시군에 걸쳐 있는 거고 이 시도에 걸쳐 있다는 얘기는 전국 도내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는 이제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한다. 자, 광역도시계획의 우리 비구속정 청사진 계획은 이렇게 수립과 승인의 절차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어지면 수립권자가 바로 직근 하급행정청인 시장군수죠.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어지고 공동으로 해야 될 거고 자,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시도에 걸쳤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하겠죠. 시도지사가 이렇게 공동으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죠. 이 원칙적인 틀을 꼭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갈 때는 이게 없어요. 자기네들이 승인권자니까. 그죠? 자, 이거 꼭 이해해주고 요 틀로 간다는 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82번에 1번 문제. 같은 도의 관할구역의 광역계획권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지정에 동그라미 쳐요. 지정이니까 도내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도지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이것밖에 안 나오니까 지정한다 그랬으니까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수립한다라고 끝나면 맞는 내용이겠네.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하면 또 맞겠죠. 자, 옳은 것 고르니까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 한번 해보죠. 2번은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지정되는 광역계획권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니까 지정은 시도에 걸쳤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수립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또 맞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정한다로 끝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자, 3번은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립은 시장군수가 하는 거죠.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지정은 도지사가 하는데 삼각관계 이거 꼭 잡아야 돼요. 역삼각형 모형. 자,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해서 시장군수로 바꿔야 되겠네요. 공동으로 수립한다에 수립 동그라미 치고. 자, 4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라고 했으니까 또 틀렸네요. 수립한다 하면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수립에 동그라미 치고. 지정한다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5번. 관계 시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의 지정일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는 거예요. 요거 맞죠? 요거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원칙적인 틀은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부터가 이제 예외인데 이 예외가 이제 도지사, 그 다음에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플러스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도지사 플러스 시장군수 공동, 시장군수 공동.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플러스 시도지사 공동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도지사가 하는 사유 두 가지가 나와요. 원래 도지사가 지정하면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된다고. 그런데 시장군수가 이거 수립을 않는다. 이 표현을 구역이 지정되어지고 이 수립까지가 이게 기한이 3년이에요. 3년. 3년 내 이게 수립을 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3년 내 승인 신청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다. 수립하지 않는다. 누가? 시장군수가. 이렇게 되면 내가 지정한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직접 수립하려한다. 이렇게 돼요. 해제되는 사유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광역계획권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라든지 이런 말로 걸리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 공동 협의 거쳐서 요청이 들어올 때죠. 시장군수가 시장군수 공동으로 협의 거쳐서 협의 요청이 들어올 때 이렇게 되어지면 도의사님이 직접 하십시오. 지정 목적을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십시오 하고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단독으로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자, 이건 지금 이 수립권자가 도지사가 된다는 얘기는 지정권자가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인권자도 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자. 이 지문 뜨면 큰일 나요. 이거 없다는 거 이거 조심하고. 자, 요거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하면은 뭐 3년 내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다. 이렇게 나와주죠. 승인 신청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국가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와줍니다. 그죠? 국가계획과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승인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거 없다는 거 특징 잘 이해를 하고 수립에서 끝나버린다는 거. 자,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83번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82번, 5번이 정답이 되어지죠. 83번 문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네모 한번 엮어놓고 도시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도시군이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자, 종합계획 네모에 꽂았습니다. 유일하게 종합계획 딱 해서 한번 나오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만 나오는 말이죠. 다른 데서는 이런 내용이 없다. 자, 2번을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계획으로서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놓고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요. 우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표현하죠.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이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 상위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 하위 계획이 되고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에 지침이 되어야 된다. 이 내용. 자, 3번 보겠습니다.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틀렸죠. 원래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면 이것도 수립의 절차가 있고 이렇게 이제 승인의 절차가 이렇게 있는데 수립권자는 도시군에 대한 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도시군수만 나와요. 도시군수만.
따라서 이제 특별시장, 특별시장,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장, 광역시장. 자,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이죠. 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 도지사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도내의 수는 시장군수예요. 그죠?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요. 자, 이자가 수립하게 되어지면 내용 결정이 여기서 확정이 여기서 수립해서 돼버립니다.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 이게 승인권자가. 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승인권자가 시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승인이라는 건 내용을 확정지어서 직근 상급 행정청한테 인정받는 걸 얘기한다. 따라서 이런 자들은 자기가 승인권자니까 별도의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는다는 말이 없다. 내용 결정이 여기서 됐기 때문에 이 내용입니다. 지금. 자, 이게 이제 또 중요하고 시험 문제 기출 문제예요. 요것도.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국토교통장관이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자, 4번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상위계획 우선 원칙이죠. 요거 잡아야 되고. 자, 5번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생략이죠. 생략. 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 여기에서만 생략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생략이라는 표현이. 이게 시험에 나오죠. 인구 얼마 이하? 10만 이하인 시군이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에 속하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 나오고. 두 번째가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별도로 또 수립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립권자는 이자만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게 도지사의 승인이지 여기서는 승인이 없다는 거. 요 부분이 시험 문제. 요 부분이 시험 문제.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에서 이 기초조사에서 추가적인 기초조사 사항이 이 두 가지가 더 생겨났죠. 토지적성 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이다. 5년 이내 토지적성 평가를 한 적이 있다면 이걸 생략하는 거고, 재취약성 분석을 한 적이 있다 5년 이내 이렇게 되면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84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84번. 국토기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위반의 제한이다. 우리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기지계에서 지구단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죠. 이 부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이렇게 이제 우리가 6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 자, 그 다음에 5번째 지구단위에 관한 내용. 너무 크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 중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이제 산업유통 개발 진흥지구죠. 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중에서는 요것만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에 관한 사항,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이 요거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요게 위반해 가지고 결정 고시하는데 결정해서 고시하는데 요 위반권자한테, 즉 위반할 수 있는 자한테 위반해 달라고 제한한다는 얘기에 직접 위반할 수 있다면 큰일 나요. 모든 행정계획 위반 수립은 행정청만이 합니다. 주민이 할 수가 없어요. 직접 위반할 수 있다 해서 한번 나왔죠.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답니다. 제한이지 위반할 수 있다가 아니다. 자, 반영여부 통보 며칠? 옳지, 45일. 자, 1회 한해서 며칠 연장 가능하고 30일 연장 가능하고 이렇게 나왔죠.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1번 주민은 기반시설 밑줄 2줄 걸어놓고 기에 동그라미 쳐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설치정비 기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2번 주민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분의 2 이상 여기 이제 새로 신설됐죠? 맞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만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게 5분의 4예요. 5분의 4고 4 이상이고 나머지 지구단위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 이렇게 되어지면 3분의 2 이상이죠. 토지 면적에 있어서 5분의 4,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이 들어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에 주민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구단위 계획 밑줄 그어놓고 지에 동그라미 쳐요. 기지계죠.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3분의 2 이상 밑줄 그어놓고 맞죠? 4번에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위반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일로부터 45일 이내죠. 45일 동그라미 치고 그 제한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5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면적이 새로 생겼죠. 얼마 이상 얼마 미만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된다. 면적 규모가 제한을 받고 있다. 자, 어디에만 이렇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이 제한이 가능하냐면 유보용도였죠. 유보용도입니다. 유보용도. 자, 유보용도가 이제 유자생계에서 자연녹지죠. 자연녹지 유자생계에서 녹지지역하고 생산관리입니다. 생산녹지 아니에요. 생산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하고 유자생계 이렇게 잡아가는 거야. 유자생계. 자, 유보용도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 유보용도 지역이다. 유자생계 거기에 나오죠.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러한 용도 지역이 유보용도다. 유자생계다. 잡아주고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 한다. 자, 5번이 틀렸어요. 자, 85번 가겠습니다. 국토기 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다.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용도 지역에 있어서의 지정의 특례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가 우리 용도 지역이고, 용도지구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용도지구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고, 두 번째가 용도구역이 나오죠. 이렇게 나와주는데, 뭐 개발 제한구역부터 도시자연보건구역, 시가와 초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런 것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어떻게 나와주냐면 입안에서 결정고시 가야 돼요. 도시군관리 결정교사를 거쳐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것 중에 이것만 그래요. 이것만 특례가 인정된다는 거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어떤 건 여기까지만 인정이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여기까지 인정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다 끝나야지. 결정고시 본다, 지정고시 본다 하면 틀려버리지. 이게 이제 공유수면 매립 바다에 한해서, 그죠? 인접한 용도지역의 내용과 매립 목적이 동일한 때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결정된 것으로 본다. 나머지는 이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까지 본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각종 사업지구 등에서.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 안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뭐 여기까지 이제 떨어지는 것 등이 있죠. 이런 내용들을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면 1번의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된 항만구역 네모였고 도시적에 연접된 밑줄거 이 말이 빠지면 틀려요. 도시적에 연접된 이 공유수매입니다. 이것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자 이렇게 되죠. 자 2번의 어항구역으로서 네모였고 놓고 어항구역 도시적에 연접된 도시적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말 빠져버리면 틀립니다. 공유수매입니다. 자 3번에 보면 국가산업단지죠. 밑줄 걸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자, 뭐 일반 산업단지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첨단 산업단지. 그러나 농공단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렇죠. 농공단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자, 4번의 택지개발지구죠. 이걸로 지정고시 되면 당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자, 5번의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수력발전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수력발전소는 농림지역에도 들어오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요건 해당 사항이 없고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고요. 이게 수력발전소 부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냥 전원개발 사업구역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또는 예정구역,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 이런 것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외한다 라고 나오는 거죠. 요건 해당 사항이 없다. 자, 그러니까 수력발전소 등을 제외한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이렇게 나오면 맞는데.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고 86번 문제를 한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준 것은 뭐냐. 자, 용적률의 최대 한도네요. 그죠? 자, 용적률의 최대 한도다. 용적률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맨 오른쪽을 갖다가 건폐율 용적률에서 법령에 정하고 있는 용적률에서 자, 100부터 가죠? 100부터 50씩 올라갑니다. 150, 200, 250, 300 껑충 500이에요.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준주거 지역이죠. 준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요게 전용 1, 2, 3종 일반 이렇게 되어질 거고, 1000을 더해 가지고 1500 이렇게 돼요. 1500, 1300, 뭐 900 뒤집혔다 900 뭐 1100 이렇게 되어지죠. 원래 법조문을 보면 이렇게 근린 상업부터 먼저 나와요. 근린 상업, 유통 상업의 법조문을 보면 이게 일반 상업의 요게 이제 중심 상업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아예 살림을 해라. 상업지역. 자, 300에서 껑충 해가지고 500 갔으니까 300부터 다시 해 이렇게 되어지죠. 300, 350, 400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300, 350, 400. 요게 이제 준공업지역이에요. 준공업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전용공업, 일반공업 이렇게 되어질 거고. 전부 다 80인데 생자 개만 생산 녹지, 자연 녹지입니다. 자연 녹지예요. 이 생산 관리 아니에요. 생자 개, 자연 녹지, 계획 관리. 계획 관리죠. 요거에서만 생자 개만 100점 맞고 나머지 모두 80점 맞았다.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물론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 이제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됐다 하면 용적률 125%다. 이제 그것만 기울여 놓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 이런. 자, 그래서 1번의 제3종 일반 주거 지역과 전용 공업 지역은 300부터 다시 똑같네요. 이게 정답이네요. 그죠? 요거다고 요거다고 300이 똑같다. 이런 내용. 1번이 정답이에요.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하면 얼마 나와요? 200 나오네. 1종, 2종, 3종에서 200 나오는 거고. 계획관리 지역이다 하면 100 이렇게 나오고, 자연녹지 지역 100, 생산관리 지역이 80이지. 80. 생산 녹지가 100인데. 자, 준주거 지역이 500, 준공업 지역이 400, 일반 상업 지역이 1300, 일반 공업 지역이 350 이렇게 되어지죠. 350 해서. 자, 87번 한번 들어가 보죠. 87번 용도지구의 설명이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용도지구. 자, 1번 역사문화 환경보전지구. 네모 한번 엮어야죠. 역사문화 환경보전지구다 하면 경시지,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역건축물, 요건 경시지 이렇게 되죠. 시설 및 지역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건축물 이렇게 나오네. 건축물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역사문화 미관지구예요.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바꿔놓고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다 이렇게 되어지면 시설 및 지역을 잡아야 돼요. 요건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대한 설명. 자, 2번에 보면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밑줄 한번 그어놓고, 이게 시설 및 지역 이게 나오네요. 두 번째 줄에 시설에 동그라미 치고 지역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 내용이 크로스 됐네요. 뒤바꿔졌죠? 이게 바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지우고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경시지 그것만 잡아요. 시설 맺죠. 그것만 잡으면 됩니다. 자, 3번에 집단 취락지구다 이렇게 되면 집게 잡아주셔야 돼. 개발 제한구역 이 말. 그런데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녹관농자 이렇게 나오네.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밑줄 그어요. 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이렇게 되면 자연취락지구라고 표현을 하죠. 자연취락지구라고 써놓습니다. 집단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라고 해놓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시가지 방제지구 네모.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가 있죠. 그런데 시가지 방제지구는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이렇게 나와야죠.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밑줄 그어요. 두 번째 줄에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자연 방제지구는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자연 방제지구 땡땡 해놓고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뭐 급경사지라든지 하천 뭐 이런데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하면은 자 우리가 자연 방제지구 건축 제한을 통하여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하면 시가지 방제지구. 자, 이거 맞네요. 그러면 4번이 5번의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는 공용시설 보호하고 공용시설 밑줄 공공업무기능 교육이라 밑줄 걸었습니다. 공용시설 보호지구죠. 공용시설 보호지구를 얘기합니다.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하면 중국안보, 국방상 안보상 이렇게 들어가야죠. 중국안보, 국방상 안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공용시설 보호지구입니다.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한다. 자, 4번이 정답이고 8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밑줄 그어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전용주거지역이라면 전향보호 양호한 전용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전용주거지역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전향, 양호한, 양호한, 보호다, 보호 이렇게 들어가죠. 전향, 보호.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일편리 조성,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꼭 잡아주셔야 돼요. 일편리 조성, 전향, 보호, 일편리 조성. 일편리하도록 조성하자, 전향을 보호하자 하는데요. 자,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조례가 정하는 이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 조례까지 언제 다 공부하냐 우리가 뭐 이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게 혹시 나와주면 극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해야 돼. 우리가 전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반 상식으로 접근해야 풀립니다. 그래서 양호한 이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데 저해 요소가 되는 곳은 들어오면 안 돼.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데 저해 요소가 되는 게 묘지 관련 시설, 공동묘지가 나타나면 바로 대문 열고 나가면 공동묘지예요. 그 다음에 낙골당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맞춰야 돼. 우리 조례까지 이거 다 공부 못해요. 괜찮습니다 이거. 요거 이제 실무에서 하다 보면 협회에서 어떤 용도 지역에 우리 여기에서는 천안시에서는 어떤 계획관리 지역에 뭐까지 이렇게 건축할 수 없는가 이런 것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뭐고 이런 것 등을 쫙 해가지고 나눠드려요. 협회에서 거기에. 그렇게 공인중개사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그거 보고서 상담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 정도가 되면 협회에서 하나씩 나눠주는 게 있지, 무료로. 그게 바로 뭐냐면 달력 하나씩 나눠줘요. 그러면 그 달력을 보면 손 없는 날 9일하고 10일은 버스 트럭이 이렇게 있어. 이 사람이. 이게 공제 가입하면 지금 얼마 정도 내요? 50만 원 내요 지금요? 그거 달력 하나 다 받는 거야. 50만 원짜리요. 뭐 걸어놓고 그거 봐줘야 돼. 그거 이사 들어오고 나가는 걸 잘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기선 충당금까지 그 관리사무소 들려가지고 그 얼마 돌려줄 건지 그것도 확인서 떼오라고 하고 그래 해서 이제 잘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래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1번이 일단 정답이고 그 다음에 89번 한번 봅시다. 89번. 국토기 법령상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용도구역. 자 1번의 시가와 조정구역의 밑줄 긋고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이것도 이제 도시군 관리개혁 결정 절차를 거칩니다. 맞는 내용이죠. 옳은 것은 했으니까 이게 맞죠. 자 시험장에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이게 정답이 나왔다면 밑에 거 읽어봐야 돼.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요. 미련 버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괜히 또 찝찝해가지고 또 읽어본다 하면 나중에 5문제에서 10문제까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설령 잘못 찍었다 하더라도 뒤에서 맞출 수가 있다니까 더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과감하게 제껴야 돼. 넘어가야 돼.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거기에서 테크닉 발휘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야. 또 읽어보고 또 혼동돼가지고 밑줄 긋고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 10문제 못 푼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네모였고요. 우리 봉선산 떠올려야 되겠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밑줄 거예요. 이건 무슨 구역이지?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이야.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하면 시가와 조정구역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가 아니죠. 식생이 양호한 산지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요거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내용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3번의 시가와 조정구역은 밑줄 그어놓고 보안상 목적 네모 한번 엮어놓습니다. 보안상 하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죠. 우리 김신조 넘어와서 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보안상 이 말 들어가면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표현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내용이다. 시가와 조정구역 하면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서 국방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다.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내용. 자, 4번은 선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해양수산부 장관인데 이게 또 틀렸고. 자, 5번의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래 누가 지정하고? 시도의사가 지정하고 국가기획과 연계되어 있다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90번 한번 넘어가 보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물 토토토 할 때 허가 받자. 그렇죠? 건물 토토토 할 때 허가 받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경미한 개발행위 등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건물 토토토 할 때. 그런데 뭐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또는 5% 범위 이내에서 축소했다. 면적 규모를. 이런 경우는 허가 받는다. 신고한다. 통지한다. 해놓고 통지야. 신고사항이 없다. 개발행위는 허가밖에 없어요. 허가 받든지 아니면 그냥 하든지. 경미한 개발행위는 그냥 하는 거고요. 그럼 통지한다. 사업기간 단축 5% 범위 이내에서 축소 들어가는 것들. 뭐 그 정도만 이제 한번 잡자 그랬고. 자, 일본의 농림지역 안에서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 있죠? 요런 거 이제 허가 대상이 아니지. 못자래 하면서 허가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비닐하우스 설치하면서. 육상어류 양식장은 그런데 요거 허가 대상이에요. 육상어류 양식장 밑줄 그어놓고 요거 이제 토지 형질 변경에 용도 변경까지 해당이 돼서 허가를 받아라 하는 내용이라는 거. 자, 이번에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뭐 건축물의 건축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허가 받자. 그냥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나와요? 건축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밑줄 그어요. 자, 건축물의 건축 나오지? 이게 뭐냐면 경미한 건축물의 건축인데 가로 열고 원두막이라고 써놔요. 원두막 있잖아요. 이런 거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 뭐 농막 설치한다는 거 뭐 이런 종류입니다. 원두막 설치하는 거. 자, 3번을 지목 변경 없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목 변경 없다. 밑줄 그어놓고.
자, 포장하지 않고 포장은 제외하고 거기에 보면 45cm 깊이 45cm 이런 말 나오죠. 높이 깊이 밑줄 그어놓고 무릎 높이라고 한번 써놔요. 무릎 높이. 무릎 높이 이내에서 절토 및 성토하는 거. 포장은 제외됩니다. 포장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이제 경미한 걸로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는 내용. 자, 4번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밑줄 한번 그어놓고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하는 거. 요런 경우. 성토나 절토는 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뭐 요런 것들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5번에 사두법에 의한 사두개설 허가를 받아냈다. 관계법률에 의해서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토지 분할할 때 뭐 이런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예, 맞는 내용이고. 자, 1번이 지금 틀렸네요. 91번 한번 보죠. 국토기 법령상 도시공개 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머릿속에 스크린이 지금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자, 봐요. 어떤 그림이 떠올라야 되냐면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반시설. 요게 입안을 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결정고시 절차를 거치는데 이 부분 이렇게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요게 도시군계획 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건 도시공계 시설 사업 중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 시험장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게 이제 인천국제공항이죠. 공항 하나 설치하자 할 때, 요거 이제 요 내용. 따라서 도시공계 시설이 결정 고시되어지면 2년 내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단계별로 집행하자는 집행계획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양대교 남단부터 이렇게 영종도까지 가는데 검함을 거쳐서 가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자, 1단계, 2단계로 가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표현됐었죠. 이게 이제 나오면 어떡할 거냐 하는 내용. 나오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을 하자 하는 내용. 시행자가 나와서 이거 시행을 누가 할 거냐 하는 거죠. 이 사업 시행을 하자고 한 자가 해야 된다. 하자고 한 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요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 이자가 시행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행정층이 되는 거죠. 도시군수,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자,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저건 이자가 있을 거고 알펜시아 사업처럼 도의서가 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무조건 행정청만이 할 수 있느냐? 아니다.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도 할 수 있는데 이자들로부터 지정을 받게 되어지면 지정받은 자 있죠? 이자도 할 수 있다. 이때 지정받은 자도 보면은 공적 냄새가 나는 자가 있고 순수한 사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현대건설로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자들은 이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에 있어서 2분의 2 이상의 동의였자 이런 표현도 있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실시 계획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게 머릿속에 쭉 스크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들어주고 도장 찍고 분식키는 틀로 가는데, 들어주는 게 14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 이렇게 딱 걸리는 거죠. 인가 떨어진다. 예, 오픈되는 걸 고시라고 한다. 자, 실시 고시가 있게 되어지면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 하면 사업 인정 고시로 본다. 공익사업을 인정받아서 오픈시킨 걸로 보기 때문에 이때부터 수용권이 발생합니다. 땅 내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가부 땅, 어르 땅, 병어 땅을 내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내놓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재개를 간다.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째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주는 거죠. 자, 요 내용이 이게 이제 스크린이 돼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그랬네요. 또 다 틀렸다는 얘기죠. 1번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할구역이라면 선생님들 국토기획법률에 관할구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도시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군. 이게 이제 국토기획 이용해가는 법률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 이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국토의 계획 및 국토의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요. 이거 봐봐. 왜 이렇게 이걸 만들어냈냐면, 봐요. 전 국토를 이렇게 계획 잡고 이용해야 선계획 후 이용이죠. 그래야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난개발이라는 말이 이 말이 없어졌어. 이 말이 생김으로써 이게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폐합돼 가지고 이 법률로 탄생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국토를 계획 잡는데 어떻게 잡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않는다니까. 전 국토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토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토계획법률에 이제 이 단위가, 국토를 계획 잡는 이 단위가 뭐냐면, 단위가 쪼각내자는 거예요. 이게 바둑판처럼. 이게 바로 도시군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라고. 이렇게 도시군별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쭉 각종 사업을 진행시키고 하면 전 국토가 자연스럽게 계획 잡히고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토계획법률에 나오는 내용 계획이, 행정계획이 뭐만 나오냐면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디 그러냐 이 말이야. 딱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천안에서 청주까지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화장장 설치한다, 공항 설치한다, 여기 도로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묶어야지 어떻게. 그래서 이게 위에 광역도시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나오는 계획이 아니라고. 필요에 의해서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국토계획법률은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도시군계획부터 원래. 그러니까 관할구역이다 하면 도시군수 이렇게 나와주는 거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해놓은 거지. 예를 들어 도시군계획 시설이니까 대표적인 이 도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천안시에서 도로 깔겠다 하면 천안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 아산은 아산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야 원래.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도시군수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의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이렇게 도시군을 이렇게 잡는 거라니까. 이걸로 해서 계획 잡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국토계획법률이라니까 원래. 그러니까 무조건 허가권자가 도시군수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도시군 다리로 끊었으니까. 항상 국토계획법률은 자 2번을 보면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관계 소유사본의 14일 이상 일반에 열람 비추를 꺼놓고 이 내용 맞죠? 그 내용이 맞아. 이 내용이 14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 이 내용이야. 자 그래서 2번이 맞고 3번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보상하는 법률이 규정한 사업인정고시 대모 한번 엮어요. 우리 사업인정고시다 하면 여기라니까. 실시계획 인가고시. 실시계획 인가고시. 실시계획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나와. 실시계획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나왔냐면, 자, 잠깐만. 이 내용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나왔어. 한참 뒤에서 사업인정고시로 본다니까. 이거 기출문제예요, 선생님들.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본다니까. 실시계획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니까. 이 기출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뭐가 남아있냐면 이게 남아있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또 해당 사항이 없다. 한참 이쪽이라니까 이게. 실시계획고시. 뒤쪽에서. 자, 그 다음에 4번의 재결 신청은 실시계획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된다가 아니고 사업시행기간 내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완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공검사권자가 누가 되냐면, 여기 한번 봐요. 이걸 다 이게 하면 이게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 봐요. 이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죠. 이 중공검사권자가 원칙적으로 누가 되냐면 시도의사 대도시장이에요. 뭐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고 하는 건 아닌데, 시도의사 대도시장입니다. 대도시시장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도의사 대도시장. 그런데 이 중공검사를 하고 나서 중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교부하고 공사 다 끝났다 해서 필석의 원칙에 의해서 공사완료 공고를 하겠죠. 공사완료 공고, 공사완료 고시를 한다고. 요거 이제
왜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표시성의 원칙에 의해서 오픈을 시키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자, 이거 봐요. 자, 이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준공검사하고 이렇게 공사 완료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 시행자가 시도이사 대도시장이었어요.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요자가 시행자였다면 이 준공검사 있겠어 없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준공검사권자가 누구냐 이런 시험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인 경우에도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도시공개 시절 사업을 완료한 경우는 준공사를 받아야 한다 하면 틀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자기가 자기한테 뭐 봐도 그냥 오픈시키면 되는 거지. 내용 이해 가요? 네. 준공검사권자가 누구냐 이런 건 시험 문제 없다. 이자가 시행자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받는다 하면 틀리는 거야. 꼭 이걸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92번 문제를 한번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제 내년 1월 20일부터 삭제되니까 우리가 시험 합격하고 가서 실무하다 보면 이게 사전교육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 정도 일단 시험 문제 출제 영역에는 해당이 돼요. 이 정도만 한번 풀어보고 뭐 공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정도는 알고 지나가야죠. 토트로서 특별하다.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렇게 되지. 주무시는 거 아니지? 한참 하다 보면 조용해서. 자, 92번. 오늘 일찍 끝내드릴게요. 집에 가지 마세요. 사정을 해야 돼, 미리. 그렇지 않으면 1시간 끝나고 가고, 2시간 끝나고. 가다 보면 나 혼자 해. 자, 92번 문제. 요것만 하고 쉽시다. 벌써 눈이 반짝인다고. 쉬자고 하면. 자. 우리가 많이 보았던 지문만 가서 OX 합니다. 그러면 돼. 자격증 나와요. 자신감 갖고 시간 내에 주파만 좀 해주세요. 틀린 것은 1번. 둘 이상의 시군구 관할구에 걸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맞죠? 네. 선생님들, 자, 이게 구역 지정권자만 한번 가보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토트로서 특별하다. 투기과일지구. 그 다음에 토트로서 특별하다. 특별건축구역. 이겁니다. 특별건축구역. 자, 요건 지금 누가 지정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돼요. 시도지사.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는 시도지사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거 잡아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다 이렇게 나와.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요. 걸치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 구는 자치구를 얘기합니다. 아무 얘기 없으면 자치구야. 여기 뭐 서북구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요. 자, 이 시도지사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시군구에 있죠? 시군구의 일부에 지정이 될 때요. 일부에 지정이 될 때입니다. 일부에 지정이 될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이렇게. 지금 내용 돼요? 네. 그러면 잘 봐요. 우리 예상군하고 홍성군하고 걸쳐 있어요. 누가 지정해? 예상군하고 꼭 물어보려면 고개 숙여. 봐봐. 고개 숙이지 말고 눈 맞추고 있다가 뭔 좀 물어보려면 딱. 나는 바쁘다 이거지.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쳤다 하면은 누가 지정하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그러면 시군구의 일부에 지정이 된다면 누가 지정하는 거야? 시도지사지. 이해 가요 지금 머릿속에? 그럼 봐봐. 예상군하고 홍성군하고 걸쳤다는 말이야. 누가 지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지. 다시 가. 조금 그런가? 그것까지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기는 좀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봐봐. 다시 가봐, 다시. 우리 종로구하고 중구하고 걸쳤어. 예를 들어서 종로구하고 중구하고 걸쳤어. 만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려면 누가 지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자, 잠깐 포인트는 이거야. 걸친다는 말을 잡아야 돼. 무조건이야. 걸친다 이렇게 들어가면 장관이야. 일부에 딱 들어가면 이 시도이사라고. 걸친다 이렇게 딱 들어가면 무조건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게 둘 이상의 시에 걸쳤어. 시에 걸친 거야. 천안시하고 아산시에 걸쳤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둘 이상의 시에 걸친 거야. 누가 지정한다? 그래, 이거 많이 틀렸어요. 맞췄을 것 같지? 걸친다면 무조건 국장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일부다 이렇게 들어가면 시도이사지. 꼭 잡아야 돼. 요거.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걸치는 이 말 나오잖아. 일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시도이사고.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을 최대로 정한 경우에는 도시적 박해 임야는 3,000제곱미터까지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죠. 3,000제곱미터 동그라미 치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보면 자, 이게 이제 기준 면적에 대해서 아주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했는데 이 기준 면적. 기준 면적은 이 도시적 내하고 도시적 요 내 이 안하고 그 다음에 도시적 외의 지역이 있죠. 밖의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지정하죠. 여기에. 자, 지정하는데 도시적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주상 공록 기타 이렇게 가죠. 그러면서 주상 공록 기타 이렇게 가면서 파리에 가면 쭉쭉 빵빵 하고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세 자리 숫자니까 원래 180제곱미터, 200 이렇게 돼요. 660제곱미터, 190 이렇게 됩니다. 기타가 좀 잘로 강화되어 있죠.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적 유효 지역이다 하면 여기는 주상 공록 해가지고 봐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되지.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되죠. 기타 용도지역이 아니 도시적 내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됐다는 거나 이럴 때.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용도지역상 분류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지역 내에. 그러면 잘 봐봐. 주거지역 안에 지목이 대라 하더라도 주거지역 안에 잡종지라 하더라도 똑같이 180이야. 지목은 상관이 없다고. 이 말 이해 가요? 이해 가지? 네. 근데 이거 봐봐. 이건 도시적 유효지역이다 하면 용도지역과 관련이 없어. 농림지역의 농지가 됐든지 관리지역의 농지가 됐든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농지가 됐든지 간에 용도지역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제 기타 지목상 물려 들어가는 거야. 기타, 농지다, 임야다 이렇게만 남아고 있어. 그래 잡종지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이게 아니면 이거야. 그죠? 기타가 얼마냐면 250에 더블, 500에 따더블, 100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봐봐. 이 임야인데 임야가 관리지역의 임야나 농림지역의 임야 똑같이 1000이야. 용도지역은 없잖아. 이 말 이해 가죠? 이 주거지역에 잡종지 주거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또는 주거지역에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무조건 이거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요건 용도지역상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지목상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분류 들어가는 거다. 이해를 좀 해놓고 거래 실태 등에 비춰서 서울에서는 봐봐. 서울에서는 주거지역 180 여기까지는 안 받거든. 이걸 넘어서야 돼. 여기까지는 안 받아. 기준면적까지.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180도 쓸모가 있어 없어? 있잖아.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로 하느냐. 약 한 10%까지 강화시켰다고. 그래서 거래 실태 등에 비춰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10%라는 말은 0.1배야. 자, 그 다음에 300%라는 얘기는 3배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180에 있어 주거지역 0.1배는 18제곱미터가 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은평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제곱미터 요것에 약 10% 넘어서는 거에 20제곱미터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이제는 다 이제 해제됐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요 몇 년 전에 은평 뉴타운 사고하면서. 이 말 이해해요? 그러면 이거 봐봐. 이거거든. 도시적 요 지역의 임야에 대해서 거래 실태 등에 비추어서 일단 300%로 정하잖아. 최대로 정하면 이것의 3배니까 3,000제곱미터까지 허가 안 받아.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이야. 이 내용 이해 가요? 자, 맞는 내용이고, 자, 3번은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후 기준면적 이하로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면적을 초과해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상업지역에 이게 이제 600제곱미터의 땅이 있어요. 600제곱미터. 이게 상업지역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허가가 안 나오니까 이 짓을 하는 거야. 허가 나온다면 이 짓을 할 이유가 없지. 허가가 안 나오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업지역의 땅이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이 60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 지정이 되냐? 2010년 5월 27일에 지정이 돼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자, 2010년 5월 27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딱 지정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지금 와가지고 딱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래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매도하려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갑은 뭐를 하냐면 다른 거 다 몰라도 파리에 가면 쭈쭈빵빵하고 이건 한다고. 다른 거 다 몰라. 파리에 가면 쭈쭈빵빵하고 이것만 알아. 그래가지고 여기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200제곱미터. 여기까지는 요 이하는 안 받는다 하더라.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게 분할을 하는 거예요. 분할을 해. 이렇게. 벌써 지정곳이 됐는데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A한테 하고 이걸 B한테 하고 이걸 C한테 이렇게 매매를 해버립니다. 얼마씩? 딱 200이니까. 200이니까 허가 기준에 못 미치잖아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최초 거래하나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 최초 거래하나요? 자, 갑은 누구하고 최초 거래 뭘 얘기하는 거다? 갑은 최초 거래하나요? 이 말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걸로 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과 A, B, C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최초 거래라는 말은 원래 이 땅에서 나누어지고 나서 이 땅에 대해서는 이 사람하고 최초거래, 이 땅에 대해서는 이 사람하고 최초거래, 이 땅에 대해서는 이 사람하고 최초거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모두 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허가 거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4번을 보면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허가를 받아야죠. 그죠? 자, 5번은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 없이 체결한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효력 발생 요건 무효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보충 행위인 인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학문상.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 이건 학문상 인가. 거기가 써놔요. 학문상 인가입니다. 이게. 이 행정청에 있어서 보충 행위인 허가 처분이 있어야만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어지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 학문상 인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